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금요일장 양지수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조정 장세가 이어진 반면 반대로도 오늘 아시아 증시는 선방을 해줬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점검해보면 좋을지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오늘도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금요일을 함께해 주실 분이죠.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하트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캘핑부터 스윙 그리고 중장기까지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김대명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시장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가 최근에는 또 고점 부담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간 실업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 우려 때문에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 3일간 먼저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잠시 흔들림을 보였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오늘 4거래 만에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0.36% 오른 3,125선으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외국인은 4거래 연속 매도하면서 오늘도 5천억 원 이상 적지 않은 규모의 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살짝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32% 오른 1,03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서면서 지수를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흐름 보시면 2차전지주들의 강세가 오늘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제 대규모 수주 소식을 알렸던 에코프로비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시키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SKI 테크놀로지나 에코프로 같은 다른 소재 기업들도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항공과 여행, 소비주들도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모더나의 부스터샷 백신 기대, 그리고 또 국내 여행사에서 다음 주에 처음으로 유럽 패키지 여행을 출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기대감 반영이 됐고요. 반면 엔터와 게임주들이 중국 관련 악재 때문에 오늘 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엔터 산업 규제 우려, 그리고 게임의 판호 발급 중단 소식 때문에 오늘 많은 종목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는 좀 반등을 하고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오늘 시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금일 제가 전주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제 이 정도쯤 이제 반등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온다 싶으면은 네. 이제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번 주 또 마찬가지 또 이제 조정 흐름이 또 나왔어요. 네, 이 구간대에서 지금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런 이제 우려 속에 또 이제 증시가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는 사실상 이제 크게
이제는 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뭐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얘기만 나오면은 뭐 거의 대부분 뭐 이제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네.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은 뭐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그런 이슈들밖에 사실상 얘기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구간대 지금 보시면은 뭐 이제 사실상 지수의 저항 자리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자리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정도쯤의 어떤 상승세가 나온다라면은 반등세가 나온다라면은 이 가격대쯤에서 이제 저항 자리를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구간대가 3,200포인트대였고요. 네, 지금 마찬가지 조정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단 구간까지 이 3,000포인트대 구간대까지는 큰 등락폭을 보이면서 지수의 변동성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 이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3,000포인트대 이 이하의 흐름은 뭐 추가적인 하락세는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면은 그렇지만 이제 변동성 자체는 계속해서 큰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지금 저항 자리로 이제 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대를 마찬가지 전고점 구간대를 마찬가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00포인트대 정도, 이 정도 구간대에서 큰 박스권 마찬가지 이런 이제 큰 지수의 큰 뭐랄까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동안의 어떤 이제 상승세 그 동안의 이제 상승세를 보시면요. 여기 이 구간대에서부터 자 여기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 추세 구간이었었어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 구간이지만 뭐 한 번씩 이런 조정의 흐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번씩 조정의 흐름, 또 그리고 또 여기서 한 번 조정 흐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조정의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이슈들, 그러한 이슈들이 시장의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구간대에서 이제 뭐 이제 고점 구간대에서 좀 다소 막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방향성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그림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하반 구간 900포인트대 이하까지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큰 변동성,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또 상승이 나오는 이런 어떤 굉장히 좀 이제 변동성이 큰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한동안은 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지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장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만약에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라면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장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승률 상위 종목들만 쭉 한번 훑어보셔도 계속해서 연일 계속해서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장세 속에서 여러분들이 선뜻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도 쉽지 않고 그죠?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장세이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전략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매매를 하시려면은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신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시장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을 배워가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악재가 많은 건 아닙니다. 악재 자체는 좀 한정적이지만 지수가 좀 고점 부근에 있는 구간에서 저항에 좀 부딪히고 있는 모습,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박스권 내에서는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직은 방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우상향 차세를 전망하기에는 어렵다는 부분 짚어주셨고 이 변동성에는 어느 정도 좀 대응 전략을 잘 세워주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별 장세 그리고 또 가는 종목들만 잘 가는 장세 속에서 또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수익이 잘 날 수 있을지 이 부분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대명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 수익률 리뷰 또 어떤 종목들이 리뷰를 한번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장중에 제가 항상 보면은 이제 저희가 주식 닥터 방송 이제 마지막쯤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종목들을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알려드리고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세에서는 사실상 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포트를 확장을 해드리려고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매매를 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주 네. 이제 장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제 종목을 알려드리는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 맞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주가 아니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DSR 제강으로 어제도 그렇고 전일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동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제가 매집에 대한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네. 그 강의에 굉장히 또 걸맞는 종목이었고 그런 종목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제 강의를 보시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강의에 맞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에 참여해 보신다라면은 계속 소소한 그런 이제 재미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기 이날이었어요. 9월 8일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종목을 한번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마찬가지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어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의 움직임도 마찬가지 좀 좋았던 이제 흐름이 나왔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보신다라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철강이란 대한 어떤 이슈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참고만 하시면 좋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도 참고만 하시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그 종목이 해당 종목이 기존에 그죠? 기존에 매집이 잘 되어 있냐 아니냐.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을 하고 공략해야 될 부분에서 가장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또 지금 시장 장세. 제가 첫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예요?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장세를 익히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보시면은 자, DSR 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 종목이 9월 8일 날 장중에 거의 한 27%대까지 상승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오전 장중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오늘 그 9월 8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컸었죠. 장중에 보시면 거래량이 1,740만 주, 그러니까 1,750만 주 정도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이 정도의 거래량 굉장히 크죠. 그죠? 이 회사에 여러분들이 자, 제가 선뜻 비밀을 말할 뻔했어요. 비밀이요? 네. 팁을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뻔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뭐 이제 9월 8일 날 보시면 이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던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을 보시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3분봉이고요. 3분봉에 보시면은 자, 여기 이 구간대죠. 자, 여기서 이제 확대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상에 보이시는 구간대는 지금 이제 3분봉의 흐름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자, 눌림이죠. 자, 여기 이 구간대. 자, 여기서 소폭 반등이 나오는 딱 요 구간대죠.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드렸어요.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에게 딱 정확하게 눌리는 시점에서 신호를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이 정도까지의 상승세.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이제 사실상 굉장히 지금 장에서 뭐 선뜻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종목들을 뭐 이제 공략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사실상 종목을 또 사시더라도 매수를 하시더라도 언제 다시 올라갈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이라도 지금 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언제 다시 뭐 조정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제 매매를 하기가 선뜻 쉽지 않으실 텐데, 이런 지금 장세에서 맞는 이런 데이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방에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자, 발음이 좀 어렵네요. 자, 한솔 로지스틱스. 자, 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일봉상의 흐름을 볼게요.
자, 이 종목도 제가 기존에 이제 매집이 잘 되어 있었던 종목이라고 이제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자, 여기 이 시점에서 제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윙 종목이든 스윙 전략이든 아니면 이제 중장기 전략이든 계속해서 사고팔고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고팔고를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 전략을 짜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는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도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올라가는 구간대에서 조정받는 이 구간대까지 여기 구간대에서 총 3번의 분할 매수와 총 3번의 분할 매도를 했었던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조정받는 시점에서부터 이 구간대까지의 상승폭은 한 23%대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구간상으로 보시면 한 23%대 저희 구간인데, 그리고 이 정도 구간대에서 3번 정도의 매도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얼만큼 많이 좀 가졌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익률이 나왔을 거라고 이제 오름짐작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종목들, 그죠? 종목들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쁨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 이런 굉장히 좀 힘든 장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좀 많이 위축되고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그런 전략들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좀 무리하게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좀 매매 관점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들 굉장히 수익률이 높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DSL 제강과 한솔 로지스틱스 두 종목에 대한 리뷰를 또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또 수익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김대명 3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다가도 어김없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은 2차전지 소재주들 또 한 번 급등세를 보이면서 정말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구간인 만큼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좀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좀 괜찮게 볼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 같은 2차 전지주들의 강세, 그동안의 어떤 이제 제약바이오의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주까지였었나요? 네, 네. 저번 주까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몰리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코 프로그램이었죠. 에코 프로그램이 이제 좀 이제 좋은 이제 호재가 있었어요. 네. SK와 이제 그런 좋은 이제 호재가 있었는데, 그런 호재 속에서 굉장히 좀 다른 여타 종목들까지 같이 기대감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전지주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봐야 될 이유들은 충분히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전에는 다른 종목들 어떤 여타 종목들 굉장히 많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0만 전자를 간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이제 기대치 자체를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었던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던 그런 이제 언론에서 매체에서 다루던 그런 이제 가격대까지는 결국에는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그죠? 마찬가지 이 에코프로비온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 그죠? 앞으로 충분히 이제 10조 관련 10조 아니죠.
10조만큼의 그 정도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 계약 관련해서는 앞으로 뭐 이 회사 자체에서는 굉장히 이제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뭐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충분한 여지는 있지만 그런 시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 방향으로 좀 꺾어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많이 충분히 신고가이고 주가가 또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지금 시장에 고조되는 분위기, 이러한 고조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좀 이용을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인 것 같아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라리 보실 것 같으면은 정말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주들 위주로 조금 보시는 게 차라리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꾸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카카오 예도 들어주셨지만 카카오 네이버 정말 전망 좋았지만 이번에 또 급락이 나왔던 만큼 급등한 종목들의 조정 가능성은 항상 또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또 현재 구간에서는 좀 대형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계속해서 애플카 관련주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애플이 또 이 애플카를 직접 개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배터리나 모터 같은 핵심 부품들을 국내 기업들로부터 수주를 할 가능성, 납품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오늘 LG전자나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강세 보였고 또 LG그룹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좀 수혜 가능성, 기대감이 반영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또 LG그룹의 전장 사업은 워낙에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신사업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도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쪽 섹터는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전장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현우 산업이죠. 네, 현우 산업이 이제 굉장히 좀 장중에 이제 시세 분출을 좀 많이 해줬었던 이제 그런 이제 그림을 보여줬었는데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LG 이노텍, 그다음에 뭐 현우 산업, 그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또 그리고 대성 파인텍 뭐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애플과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중에 이제 현우 산업 이외에 다른 종목들 뭐 LG 이노텍이나 뭐 신성 델타테크나 뭐 대성 파인텍 같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소폭 반등을 해주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세 분출만 좀 나와주고 사실 뭐 기대치에 못 미치는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호재에 비해서 테마의 강세는 좀 다소 좀 미비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구간대에서 만약 이 정도의 어떤 그런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냈다. 충분히 다시 앞으로 뭐 조금 더 계속해서 갈 수 있다. 뭐 우상이 큰 시세 분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뭐 어떻게 본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뭐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죠?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 정도의 재료가 연출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크게 연출이 되지 않았다? 그럼 충분히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그런 조정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은 그런 조정 기간을 갖추고 또 다른 이제 호재가 나왔을 때 조금 더 큰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관심을 좀 더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수혜주로 언급된 종목들 거의 대부분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폭을 좀 반납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애플카 이슈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 좀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시 관심 가지고 싶으시다면 조정을 받은 후에 좀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또 하락했던 섹터 엔터와 또 게임주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좀 악재들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메타버스에 대해서 망상이다라는 그러한 또 관영 언론에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엔터 그리고 메타버스 같이 엮여 있는 종목 중에서 이제 하이브가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급락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제 게임주나 엔터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중국 언론 매체에서 망상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뭐 사실 좀 틀린 말도 아니에요. 아, 그죠? 그런가요? 사실 그렇게 틀린 말은 보시나요? 아닌데 네. 그게 주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하이브는 사실 뭐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이제 좀 지수의 이제 하락을 시장 시세의 하락을 줬다라기 생각되기보다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은 메타버스 자체의 어떤 시장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확증이 된 상태예요.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그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메타버스로 이제 사업 전환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큰 중대한 발표를 했었던 그만큼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큰 이미 확증이 된 그런 시장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버스 자체가 뭐 그런 중국 언론 매체에서 이제 관련해서 그런 이제 한마디 내뱉은 걸로 이제 그냥 시장성이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을 가질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언론 매체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주들은 지금 이제 뭐 이제 중국 규제 관련해서 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네. 네,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엔터 관련주들 같은 경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제 과도한 좀 낙폭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좀 과도했던 그런 낙폭이 아니었나.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이제 규제에 관련해서 이런 얼마 전에 카카오가 좀 이제 한 1~2거래일 연속 큰 하락세를 좀 보였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카카오가 아니죠. 하이브 같은 경우에 좀 이제 하락세가 좀 뚜렷하게 좀 나타냈었는데 이러한 하락세 자체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이제 약간의 여건 트렌드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좀 위축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이제 흔들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 굉장히 좀 인위적인 하락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인위적인 하락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미처 대처를 하기가 좀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시장일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빠른 대응을 하시는 거는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의 추세. 앞으로의 추세를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 시점을 좀 이제 여러분들이 시점을 좀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런 과도한 어떤 이제 하락 낙폭 속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이제 추세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동안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과도한 그런 이제 하락세를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면서 당장의 섣부른 대응보다는 추후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작된 신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팡의 성장성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장중에 굉장히 또 크게 하락을 했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과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관망세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여기까지 모두 잘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나 유망 종목들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전 투자의 비법을 전수해 주실 하트쌤 김대명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에 나온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 보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강의를 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 강의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뭐 지금 TV를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강의가 무슨 강의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굉장히 좀 유용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를 이제 매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집에 관련된 그런 이제 강의를 할 건데 오늘 이제 매집 3탄이죠. 네, 3탄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동안 뭐 1탄, 2탄 못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데일리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제 너튜브죠. 너튜브에 들어가셔서 접속하셔서 저희 이제 제 강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알찬 강의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금 제가 멀리서 여기 서울까지 방송을 하러 오느라고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인데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은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왜 하트쌤일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트쌤인데 일단은 오늘도 알찬 강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자, 화면 넘겨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게 마우스가 안 넘어가네요. 자, 요걸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렸었나 봐요.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매집이란 게 뭘까요? 그죠? 매집이란 게. 자, 그전에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 지금 처음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자, 앞으로 제가 매집 강의를 앞으로 얼마까지 이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이제 주식 이제 다 늘 똑같은 이제 그림의 어떤 그런 이제 차트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일일이 또 이제 다 이제 그런 차트들을 다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사실상 시간상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많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집 강의는 앞으로 제가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한두 번 정도 더 할 거지만 그런 강의들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죠? 또 배워보고 또 익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앞으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이제 방에 좀 이제 계신 분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뭐 한 200명, 뭐 300명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인원수 자체가 굉장히 좀 더 커진다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할 겁니다. 네, 제가 실전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들, 매집된 종목들을 실전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실시간 방송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실전 투자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니까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에 참여해 보시길 바란다. 자, 일단 강의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매집이라는 게 뭐냐? 자, 의미가 뭐예요? 자, 어떠한 뭐죠? 어디 갔어요? 자, 어떠한 뭐죠? 의도로, 그죠? 무슨 의도로, 그죠? 어떠한 의도로 어떻게 뭐를 주식을 사들인다, 그죠? 사들인다. 자,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들인다. 자, 이게 매집이라는 얘기고요. 자, 그런 매집의 형태에 나오는 종목들이 보시면은 자, 급등주 아니면 테마주에 많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차트상으로 지금 보이시죠? 차트상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자, 역배열, 정배열. 그죠? 역배열, 정배열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역배열, 정배열이 있고, 자, 왜 역배열, 정배열이냐? 주가라는 게 제가 어떻게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는 자, 오르고 나면 다시 내려가고, 그죠? 내려가고 나면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니까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게 주가다. 주가의 기본적인 흐름이다. 자, 그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어떻게 돼요? 정배열이 되고,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할 때는 역배열이 되고, 그죠? 그런 역배열 후에 다시 정배열을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가는 게 바로 주가의 기본적인 흐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지금 보시면은 자, 상승 추세 구간에서 어떻게 자, 지금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PJ 메탈이라는 종목이에요. PJ 메탈이라는 종목인데 보시면은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런 식의 역배열을 만들죠. 그죠? 하락하면서 역배열을 만들고 다시 어떻게 돼요? 자, 쭉 올라갑니다. 이게 뭐예요? 자, 역배열과 정배열. 그죠? 역배열과 정배열. 역배열과 정배열을 만들어 간다.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흘러가는 흐름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런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배열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정배열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가, 그죠? 주가가 뭐다? 이평선 위에 있는 게 바로 정배열이죠. 그죠? 정배열이죠. 자, 이런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뭐가 터진다? 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뭐가요? 장대 양봉. 그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터집니다. 자, 이러한 구간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자, 포인트는 뭐예요? 그죠? 포인트는 뭐예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저점을 높여간다. 그죠? 저점을 높여가면서 정배열을 만들어가고 그런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뭐가 터진다?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연출한다. 자, 이런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매집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어떠한 의도로 주식을 사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어떠한 의도로. 그죠? 자,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날 한날 한시에 갑자기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다. 얼마큼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숫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이 해당 종목의 이 거래량이 1,470만 주가 터졌어요. 이날 하루 만에. 자, 이건 뭐예요? 누군가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였다는 얘기겠죠. 그죠? 누군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심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 거고. 자, 이게 시세 분출 한번 터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시작. 나 이제 출발할 거야라고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 보시면은 자, 이 거래일 연속, 그죠? 지금 보시면은 해당 종목이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제가 확대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처음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또 다시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추가적인 이 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다. 자, 장대 양봉 연출 후에 어떻게 돼요?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보시면은 자, 거래량이 없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가 없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등락폭은 크다. 3,250원대, 3,250원대가 아니라 3,150원대 정도 되겠네요. 3,150원대 정도에서 여기 3,750원대의 등락폭. 굉장히 크죠. 등락폭 자체가. 그죠? 뭐 하나에 어떻게 본다라면 한 20%대 이상의 그런 이제 등락폭, 조정폭을 만드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계좌를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섬뜩한 그런 등락폭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전에 매집 강의 1, 2탄 그리고 오늘 3탄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1, 2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량 없는 그런 조정은 여러분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 매수세가 더 강하다. 그죠? 매수세가 더 강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죠? 누군가가 많이 샀다, 그죠? 누군가는 많이 샀기 때문에 이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강한 매수세 속에서 뭐가 나온다?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큰 매도 물량이 없다. 여전히 매수세가 더 강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 등락폭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조정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보셔도 되는 그런 조정이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을 거치고 나서 매도세 없는 그런 거래량 없는 조정을 거치고 나서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3,100만 주가 되는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만듭니다. 상한가를 만들어요. 그죠? 이게 바로 매집의 기본적인 형태다. 기본적인 패턴이다.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그리고 다시 한번 시세 분출.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매집의 형태를 띠는 그런 종목들의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그죠?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시세 분출 후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강한 시세 분출, 그죠? 장대 양봉 상한가죠.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깊어지는,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깊어지는 가격 조정 구간, 그죠? 깊어지는 가격 조정 구간. 자,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와, 이제 등락폭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등락폭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30%가 넘어요. 이 정도 등락폭이면은. 그죠? 여기에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떨까요? 기분이. 이 정도까지의 조정폭이 계속해서 나온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죠. 그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그죠? 그러면은 뭐 이러한 종목들, 그죠? 이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들, 그럼 거래량 없는 조정 거치고 나면 무조건 이렇게 장대 양봉을 연출시키겠네? 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다. 그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왜? 이러한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자, 이러한 조정, 그죠? 이런 등락폭이 큰 그런 조정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전략을 짜셔야 돼요. 무슨 전략? 그죠? 여러분들 스윙으로 접근을 한다. 언제 어느 시점에 주가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매집을 했었던 어떤 주체가 다시 한번 이런 시세 분출을 하기 전까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되냐? 여러분들은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부터 만약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그죠? 사셨다고 하더라도, 자, 거래량 없는 그런 조정 구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장대 양봉 하단 구간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율을 하셨다라면은,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이 해당 종목의 긴 그동안의 추세예요. 자, 어떻게 되냐?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그죠? 계속해서 조정받고, 이게 뭐예요? 추세를 이탈시키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번 이탈시켰어요. 그죠? 여기서는 살짝 이탈시켰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이 큰 추세, 그죠? 이 큰 추세, 이 구간대는 어떻게 된다? 지켜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죠? 보시면은, 자, 분할 매수를 만약에 이 시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점에서 여기 이 장대 양봉 하단까지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러한 박스권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겠죠?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한 4개월 동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4개월 동안 행보를 한 뒤에는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이 정도의 상승세를 만들어낸다. 여러분도 충분히 스윙으로 기다릴 수 있으면, 그죠? 기다린 만큼 복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그런 기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보면은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자,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하락세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도세가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은 나왔는데, 그죠? 거래량이 좀 매도세는 좀 나왔는데 그럼 이런 주체들이 여기서 매도를 하고 나간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계속해서 또 이제 조정이 깊어지다 보면은 뭐 30%, 40%까지 이렇게까지 조정이 깊어지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그죠?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갔다. 이 주체 매집을 했었던 이 주체가 만약에 매도를 하고 나갔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주가는 어떻게 되냐? 이런 박스권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네, 이런 박스권을 만들지를 않아요. 이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이것도 가격 조정을 만들고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구간대도 바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추세의 변곡점 없는 흐름, 그죠? 추세의 변곡점 없는 흐름, 이게 무슨 말이냐? 추세의 변곡점 없는 흐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추세라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세라는 게, 자, 이런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돌파를 해나가는 게 바로 상승 추세. 그죠? 그리고 하락 추세는 어떻게 돼요? 이거 반대겠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깨지는 게 바로 하락 추세. 제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네요. 자, 조명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죠? 자, 그렇지만 이런 추세가 자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저점, 여기도 저점, 그죠? 여기도 저점, 그리고 여기도 저점이에요. 그렇지만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큰 저점을 단기 추세적인 부분에서 있어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시장의 영향이 한번 깨졌어요. 그렇지만 자, 여기서 이 구간대, 이 큰 추세를 이탈시켰냐, 안 이탈시켰냐. 자, 이탈시키지 않았죠. 그죠? 지켜주고 다시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그런 추세의 변곡점이 없는 흐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추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해당 종목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시세 분출을 굉장히 크게 해주면서, 그죠?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시세 분출을 해줬어요. 자, 시세 분출을 해주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직전 고점. 여기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 직전 고점 여기가 무슨 가격대냐?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들이 어떤 급등세의 그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점대가 바로 저항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저항 구간대를 한 번에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저항 구간대를 돌파를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여기 돌파를 한 시점이 다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추세의 지지와 저항.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지지와 저항. 바로 이게 지지와 저항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 자리가 바로 이제 지지 역할을 하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 조정을 받을 때 뭐가 있어요? 똑같죠? 거래량 없는 조정. 그죠? 거래량 없는 조정 속에서 또 지지 역할도 같이 해줘요. 이게 뭐예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또 이런 시세 분출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지금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예시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뒤에도 두 종목이 더 있지만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매직 강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또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매직과 관련된 자세한 강의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또 설명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김대명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주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시장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테마주의 어떤 그런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런 이제 순환매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특정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인다기보다는 그런 테마 속에서 또 종목별 장세가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신고가를 지금 많이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선뜻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이제 종목들과 그런 이제 앞으로의 어떤 시장을 보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을 가지는 그런 이제 눈을 가지는 그런 이제 오히려 이런 장세 속에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런 공부를 하면서 같이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주 순환매 이어질 것 같고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장세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떤 관심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김대명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이나 히든 종목, 투자 전략 같은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참여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시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QR코드 활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두 번째 방법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김대명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고 또 많이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 점검부터 강의 내용까지 알찬 내용 1시간 동안 꽉 채워서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꼭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내용은 노란톡방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